Let's get it SQL 프로그래밍 제9장 쿼리 안에 또 다른 쿼리. 이번 장에서는 서브 쿼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브 쿼리란 무엇일까요? 서브 쿼리는 하나의 쿼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셀렉트 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셀렉트 문은 괄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즉 하나의 문장인데 셀렉트 문이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래서 서브 쿼리를 보조 쿼리 혹은 하위 쿼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괄호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쿼리를 서브 쿼리에 비교해서 메인 쿼리라고도 합니다. 그럼 서브 쿼리는 왜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박스 오피스 테이블에서 연도별 1위 영화를 조회한다고 해봅시다. 다음 그림과 같이 조회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연도별 1위 영화들의 평균 매출액보다 매출액이 큰 영화를 조회하려면 쿼리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자, 평균 매출액을 구하니까 집계 쿼리에서 배운 집계 함수 중에 avg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select year, release date, 연도를 추출하기 위해서 year 함수를 사용했죠. 그리고 movie name, cell amt, 그리고 avg 함수를 써서 평균을 구했습니다. 1위 영화니까 length는 1이라는 조건을 주었고 group by 1, 2, order by 1. 그래서 이 쿼리를 실행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연도별로 1위 영화들이 있었죠. cell amt는 연도별 1위 영화의 매출액이고 avg, cell amt는 평균 매출액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좀 이상합니다. 매출액과 평균 매출액이 동일합니다. 분명히 연도별 1위 영화의 평균 매출액보다 큰 매출액이 큰 영화를 구하기 위해 평균 매출액을 구했는데 평균 매출액이 각 영화의 매출액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룹 바이 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연도별, 영화별 그룹 바이를 지었죠. 연도별 1위 영화는 한 편이죠. 그래서 매출액과 avg 함수를 사용한 결과값이 동일한 것입니다. 대상권이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연도별 1위 영화 전체에 대한 평균입니다. 즉, 이 전체의 평균은 이런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금액보다 매출액이 큰 영화를 조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상권이 박스 오피스에 있는 원래 데이터가 아니라 이렇게 연도별로 일단 한번 추출한 다음에 이 결과를 대상으로 다시 평균을 구해서 쿼리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연도별 1위 영화를 추출하는 게 1번, 그 다음에 이 대상권을 대상으로 평균 매출액을 구하는 게 2번이 되겠죠. 그래서 크게 두 단계에 걸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쿼리를 사용을 하려면 서브 쿼리가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이후 실습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서브 쿼리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브 쿼리는 메인 쿼리의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메인 쿼리의 셀렉트 절에 있는 서브 쿼리를 스칼라 서브 쿼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메인 쿼리의 프롬 절에 있는 서브 쿼리를 파생 테이블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쿼리의 웨어 절에도 서브 쿼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스칼라 서브 쿼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칼라 서브 쿼리는 메인 쿼리의 셀렉트 절에 위치하는 서브 쿼리입니다. 셀렉트 절에 온다는 것은 이 서브 쿼리 자체가 하나의 칼럼이나 표현식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브 쿼리가 반환하는 값은 단일 로우, 한 개의 로우 단일 값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서브 쿼리 내에서 메인 쿼리에 있는 from 절에 있는 테이블과 서브 쿼리에 있는 테이블 간의 조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예제를 통해 스칼라 서브 쿼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myWork 데이터베이스에 진입을 합니다. 자, 맨 첫 번째 장표에서 알아봤던 연도별 1위 영화에 대해서 매출액을 줘야 하는 쿼리입니다. 그러면 각 연도별로 랭스가 1, 즉 1위 영화의 매출액이 조회되었죠. 자, 두 번째 쿼리는 여기에 avg 함수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회해보면 이 역시 앞에서 알아봤던 대로 원래는 연도별 1위 영화들의 평균을 구해야 하는데 그룹 바이 연도와 무비 네임으로 그룹 바이를 지었기 때문에 대상권이 한 건이라서 평균을 구하나 원래 금액이나 같은 금액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구하고자 했던 것은 연도별 1위 영화들의 평균 값입니다. 즉 연도별 1위 영화의 평균 매출액보다 큰 매출액을 달성한 영화를 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연도별 1위 영화들의 평균 매출액을 구해야겠죠. 그러면 연도별 1위 영화의 평균 매출은 select average select 하고 랭스가 1, 즉 각 연도별로 1위의 랭스 컬럼이 1인 것은 단 한 건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실행하면 이렇게 1위 영화들의 전체 평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쿼리를 이용하면 연도별 1위 영화들의 평균 매출액보다 큰 영화를 구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스칼라 서브 쿼리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월드 데이터베이스로 진입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city 테이블을 조회하고 있군요. 자, city 테이블에 도시 이름, 디스트릭트, population, country 코드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괄호에 둘러싸인 셀렉트 문이 하나 등장했죠. 이게 바로 서브 쿼리입니다. 셀렉트 절에 사용되는 서브 쿼리, 즉 스칼라 서브 쿼리는 하나의 컬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select b.name from country b, country 테이블을 조회하고 있죠. 그런데 웨어 조건을 보면 a.country 코드, 여기서 a는 메인 테이블의 from 전에 있는 ct 테이블입니다. a.country 코드는 b.코드, country 테이블의 코드죠. 즉 국가 코드가 같은 건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문장은 원래 ct 테이블에는 country 코드 값이 있으니 country 테이블과 조인을 해서 해당 국가 명을 가져오는 쿼리입니다. 그래서 이 서브 쿼리에 대한 별칭을 country name이라고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을 실행해 보면 이렇게 도시 이름, 디스트릭트, population, country 코드 여기까지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 이 서브 쿼리가 반환하는 결과가 바로 country name입니다. 그래서 AFG라는 country 코드에 대한 이름은 국가 이름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방금 전 살펴본 문장과 비슷합니다. city 테이블을 조회하고 있고 서브 쿼리에서는 country 테이블을 조회하고 있죠. 문장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는군요. 자, 그러면 아웃풋 창을 클리어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면 오류가 났습니다. 오류 내용이 operand should contain one columns. 자, 이 오류가 난 이유는 자, select 절에 있는 서브 쿼리, 스칼라 서브 쿼리는 하나의 컬럼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서브 쿼리가 반환하는 값을 보면 select 절의 b.name, b.content, 즉 국가 테이블에서 국가 이름과 국가가 속한 대륙명을 가지고 있죠. 이 서브 쿼리가 반환하는 값은 단 하나여야 하는데 select의 두 개의 컬럼, 즉 두 개의 값을 구할
조회하고 있으니 오류가 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중에 하나를 지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컬럼 하나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주석으로 제거하면 B.name만 남죠. 이 문장을 실행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혹은 만약에 대륙명을 조회하겠다 하면 이렇게 대륙명 하나만 명시하고 조회하면 해당 도시가 속한 국가가 속한 대륙명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비슷한 쿼리죠. 시티 태블과 컨트리 태블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실행하면 또 결과가 안 나오죠. 오류가 났습니다. 오류 메시지를 보면 subquery returns more than one row, 즉 한 개 로우 이상을 반환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서브 쿼리는 결국 컨트리, 국가 이름을 가져와 있는데 이전 문장과 비교하면 무엇이 다를까요? 즉 웨어절이 없습니다. 웨어절이 없죠. 만약에 이 부분만 선택해서 실행을 하면 이 부분만 선택해서 실행을 하면 자, 컨트리 태블에 있는 모든 국가 정보가 조회됩니다. 스칼라 서브 쿼리는 하나의 컬럼 역할을 하므로 단일 로우, 단일 값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조인 조건, 메인 쿼리와의 조인 조건절이 누락이 되어서 하나의 로우가 아닌 컨트리 태블에는 전체 로우가 반환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류가 난 것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서브 쿼리 내 메인 쿼리와의 조인 조건을 주어야겠죠. 자,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마이워크 데이터베이스로 옮겨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마이워크 데이터베이스의 디파트먼트 태블과 DPT 매니저 태블을 내부 조인하고 있군요. 그래서 A.dptno, A.dptname, B.empno, 즉 부서 번호와 부서명 그리고 DPT 매니저 태블과 조인을 해서 현재 부서의 관리자 4번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서의 관리자 4번을 조회하니까 웨어절의 sysdate between b.fromdate, b.toDate 이렇게 조건을 주었습니다. 문장을 실행하면 이렇게 모든 부서에 대해서 현재 관리자의 4번이 조회되었습니다. 이렇게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기준으로 현재 부서의 관리자 4번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부 조인을 사용해서 B.empno 4번을 가져왔죠.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도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게 쿼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쿼리를 보시죠. 자, select A.dptno dptname from department. 자, 이 서브 쿼리를 제외한 부분만 보면 부서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와 부서명을 가져오죠. 근데 이 서브 쿼리는 내용을 보면 select b.empno dpt manager, 즉 dpt manager 테이블을 읽어서 부서의 관리자를 4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where a.dptno는 b.dptno and sysdate는 fromdate와 todate 사이. 그래서 이 서브 쿼리가 반환하는 값은 결국 해당 부서의 관리자 4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문장을 실행하면 이전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서의 관리자 4번을 가져올 때는 이런 식으로 조인 문법을 사용해도 되지만 특정 컬럼에 대한 여기서는 b.empno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럴 경우는 이렇게 스칼라 서브 쿼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인과 다른 점은 스칼라 서브 쿼리를 사용하는 경우 메인 쿼리에서는 디파트먼트 테이블만 조회하는 거고
EMPNO를 구하기 위한 각종 조건은 스칼라 서브 쿼리 내에서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파생 테이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생 테이블은 메인 쿼리의 from 절에 오는 서브 쿼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select from 하고 테이블들이 오겠죠. 그리고 여기에 서브 쿼리가 옵니다. 서브 쿼리는 괄호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파생 테이블은 from 절에 오기 때문에 하나의 테이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파생 테이블에 대해서는 괄호 다음에 반드시 별칭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의 테이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서브 쿼리가 반환하는 결과는 여러 로우, 여러 값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쿼리와의 조인, 서브 쿼리가 하나의 테이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메인 쿼리라 함은 여기서 이 from 절 바로 다음에 위치하는 테이블이 되겠죠. 메인 쿼리와의 조인 조건은 메인 쿼리에서만 가능하다. 즉 조인은 서브 쿼리 내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메인 쿼리의 웨어절이나 이너 조인 구문을 사용해서 조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파생 테이블은 파생 테이블인데 레터럴 키워드를 붙인 파생 테이블이 있습니다. 사용법은 메인 쿼리에서 from 절의 테이블을 명시하고 이 서브 쿼리, 괄호 안에 둘러싸인 서브 쿼리 앞에 레터럴이라는 키워드를 붙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기존의 파생 테이블과 다른 점은 이 메인 쿼리에 있는 이런 테이블과 서브 쿼리에 있는 테이블 간의 조인 조건을 서브 쿼리 내에서도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레터럴이 없다면 이 조인 조건은 서브 쿼리 내가 아닌 메인 쿼리의 웨어 절에서 혹은 from 절에서 조인 조건을 기술해야 합니다. 그럼 파생 테이블에 대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문장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DPT 매니저와 인플로이스 테이블을 조인하고 있죠. 그래서 DPTNO, EMPNO, 즉 부서 관리자 테이블과 사원 정보 테이블을 조인해서 해당 부서 관리자의 이름, 퍼스트네임과 레스트네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ysDate는 from date to date에서 현재 부서 관리자의 부서 번호, 사번, 해당 사원의 이름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조회가 되겠죠.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쿼리 문장이 길어졌죠. 방금 살펴본, 즉 DPT 매니저와 인플로이스 테이블을 조인해서 해당 부서의 관리자의 사번과 이름을 가져오는 이 쿼리 자체 하나가 바로 두 번째 문장에서는 from 절의 서브 쿼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메인 쿼리에서는 어떤 걸 조회하냐?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명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where a.dptno는 mng.dptno, 여기서 mng라고 하는 것은 이 from 절에 위치한 파생 테이블에 대한 별칭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이 문장이 반환한 결과가 이거였죠. 이것 자체가 from 절에 들어와서 하나의 테이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파트먼트 테이블과 dptno는 mng.dptno가 같은 조인 구조건을 주어서 a.dptno, dptname, 그리고 mng.empno, firstname, lastname, 즉 부서 번호, 부서명, 현재 부서의 부서 관리자의 사번, 이름을 조회하는 쿼리가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실행해 보면 이렇게, 자, 모든 각 부서에 대해서 부서번호, 부서명, 사번, 관리자 사번, 그리고 이름을 조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생 테이블 같은 경우는 별도의 하나의 테이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파생 쿼리에 있는 셀렉트문을 선택해서
실행해도 앞에 문장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즉, 이 쿼리의 서브 쿼리가 수행된 결과가 이것이고, 이 내용이 하나의 테이블이 되어서 결국 메인 쿼리와 조인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서번호, 부서명, 관리자, 사번, 이름을 가져오는 문장은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되고, 그냥 조인을 사용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죠. 다음 문장은 DPT, 디파트먼트, DPT 매니저, 인플로이스 3개의 테이블을 내부 조인을 걸었죠. 그리고 sysDate는 fromDate toDate 해서 현재 부서 번호, 부서명, 현재 부서의 관리자, 4번 이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 쿼리도 이제 좀 복잡하죠. 디파트먼트, DPT, 셀러리스 테이블을 조회하고 있죠. 먼저 셀러리스 테이블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셀러리스 테이블은 해당 사원의 급여가 저장된 테이블입니다. 예를 들면 10001이란 사원은 1986년 6월 26일부터 87년 6월 26일까지는 60117이란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씩 급여가 올랐죠. 이런 구조의 테이블입니다. 그럼 다음 문장을 보시죠. 자, 디파트먼트, DPT, EMP 그리고 셀러리스 3개의 테이블을 조인하고 있죠. 디파트먼트와 DPT, EMP는 DPT, NO 그리고 DPT, EMP와 셀러리는 EMP, NO 컬럼으로 조인하고 있습니다. 즉, 부서 기본 정보 테이블과 DPT 언더바 EMP, 즉 부서에 할당된 사원 정보 그리고 사원의 급여 테이블을 조인하고 있죠. 그리고 또 웨어저를 보면 sysDate는 b.fromDate and toDate, 여기서 b는 DPT, EMP고 세 번째 조건은 c.fromDate and toDate입니다. c는 셀러리스죠. 결국 이 쿼리는 부서 번호와 부서명을 조회를 하고 현재 부서에 소속된 사원 정보를 조회하고 현재 시점의 사원의 급여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unt, sum, c.salary 급여의 총 합을 구하죠. 그리고 avg를 사용해서 평균 급여를 구하고 있습니다. 즉, 이 쿼리는 각 부서에 대해서 count는 총 그 부서에 속한 사원 수를 말하고 sum salary는 해당 부서의 사원들의 총 급여를 합한 것이고, 그 다음에 avg salary는 해당 부서에 속한 사원들의 평균 급여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실행하면 이렇게 총 9개 부서에 대해서 카운트는 부서에 속한 사원수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D001 마케팅 부서에는 총 1470명이 소속되어 있고 이들의 급여, 셀러리의 총 합은 이렇게 나오고 이들의 평균 급여는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즉, 이 셀러리, 이 금액을 1470으로 나누면 80116이 되겠죠. 정리하면 이 쿼리는 각 부서에 속한 총 사원 수와 그들의 급여 합계와 평균 급여를 구하는 쿼리였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을 보시죠. 자, 문장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문장 자체가 다음 쿼리에서는 프롬절에, 즉 파생 테이블로 쓰였습니다. 즉, 이 쿼리가 반환한 이 결과값, 요 내용이 하나의 테이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전체를 파생 테이블 하고 셀렉트 셀은 avg f.salary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쿼리가 반환하는 이 f.salary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f.salary라는 것은 각 부서에 속한 사원들의 급여 합계를 의미하죠. 그래서 급여 합계, 즉 이 금액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금액을 대상으로 다시 메인 쿼리에서 평균을 구하니까 이 부분, 이 금액들에 대한 평균이 나오겠죠. 자, 평균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즉, 이 값은 이전 쿼리에서 구한 이 부분, 여기 나온 이 셀러리 금액을 모두 더한 것을 총 부서가 9개가 있으니까 9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쿼리도 이렇게 파생 테이블로 사용하면 이 복잡한 쿼리가 반환한 결과를 하나의 테이블로 보고 두 번째로 재차 또 다른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생 테이블, 프롬절에 사용한 서브 쿼리인 파생 테이블에 대해서 이너 조인 구문을 사용해 내부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브 쿼리, 파생 테이블이 포함된 쿼리에서는 먼저 파생 테이블 서브 쿼리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select year, sum, sale, amt from box office. 박스 오피스 테이블에서 year 릴리즈 데이트가 2015년보다 크거나 같다. 2015년 이후 영화에 대해서 연도별 총 매출액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 테이블에 대한 서브 쿼리만 따로 떼어내서 실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SQL 탭을 하나 열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연도별 전체 영화의 매출액을 가져오는 쿼리입니다. 서브 쿼리는 연도별 전체 매출액을 가져오는 쿼리이고, 메인 쿼리를 보면 박스 오피스 테이블을 줘야 하는데 랭스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즉 1, 2, 3인 영화를 조회하고 있죠. 그리고 서브 쿼리와 메인 쿼리 박스 오피스는 릴리즈 데이트에 대한, 즉 개봉 연도로 조회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실행해 보면 이렇게 연도별로 1, 2, 3위 영화들이 조회되었죠. 그리고 무비 네임, 즉 영화명이 조회되었습니다. 이 퍼센테이지 컬럼은 자, 1, 2, 3위, 연도별 1, 2, 3인 영화의 세일 AMT 매출액을 이 서브 쿼리에서 구한 토탈 AMT로 나눈 값입니다. 즉 서브 쿼리에서 반환하는 이 sum sale AMT, 토탈 AMT는 연도별 영화 전체의 매출액입니다. 따라서 A.sale AMT 나누기 B.total AMT, 나누기니까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했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오도록 라운드, 반올림 처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퍼센테이지라는 부분은 각 연도별 1, 2, 3위 영화가 해당 연도 전체 영화의 매출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15년 1위인 베테랑이라는 영화는 2015년 개봉 영화 전체 매출액에서 6.34%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6년에는 1위인 부산행이 2016년 전체 매출액 중 5.42%를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프롬들에 있는 서브 쿼리, 즉 파생 테이블을 사용했죠. 자, DPT 매니저와 인플로이스 테이블을 조인을 했습니다. 4번으로 조인하겠죠. DPT 매니저는 부서의 관리자 정보가 있고, 인플로이스 테이블과 조인한 이유는
DPT 매니저에는 EMPNO 4번만 있기 때문에 관리자의 이름을 가져오기 위해서 조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sysdate 조건을 걸어서 현 시점에 부서의 관리자의 정보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자, 문장을 일단 실행해 보죠. 실행해 보면 결과가 나오지 않죠?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오류 내용을 보면 unknown columns a.dptno in where clause, 즉 where절에 있는 a.dptno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찾을 수 없는 a.dptno는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A란 테이블은 메인 쿼리, 서브 쿼리 아닌 메인 쿼리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뜻합니다. 그래서 메인 쿼리에 있는 테이블과 서브 쿼리에 있는 서브 쿼리와의 조인을 하는데 서브 쿼리 내에서 조인하고 있죠. 이렇게 서브 쿼리를 사용했을 때 메인 쿼리와 서브 쿼리 내의 웨어절에서 이렇게 조인 조건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조인 조건은 반드시 서브 쿼리 밖에, 즉 메인 쿼리에서 조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제대로 고치려면 where a.dptno는 자, 이 서브 쿼리가 반환하는 부서 번호와 조인을 해야겠죠. 이 서브 쿼리 자체는 mng라는 알리아스를 줬기 때문에 mng.dptno 이렇게 조인 조건을 줘야겠죠. 이 부분은 주석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자, 데이터가 조회되었습니다. 이 서브 쿼리 자체가 부서 현 시점 기준 부서 관리자의 정보를 가져오는 거고, 추가로 디파트먼트 테이블과 조인을 해서 부서 이름을 가져오기 위해서 조인을 했습니다. 이처럼 파생 테이블에서는 메인 쿼리와의 조인 조건을 파생 테이블, 즉 서브 쿼리 내에서 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서브 쿼리 밖에서 조인 조건을 주어야 합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전 문장과 거의 똑같은 문장입니다. 이 문장 역시 서브 쿼리 내에서 메인 쿼리와의 조인 조건을 주었죠. 문장을 실행해 보면 오류가 나지 않고 데이터가 제대로 조회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나지 않은 이유, 즉 서브 쿼리 내에서 메인 쿼리와의 조인 조건을 줄 수 있었던 점은 바로 이 lateral이라는 키워드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서 lateral을 빼면, 주석 처리를 하면 오류가 나겠죠. 그래서 lateral 키워드를 사용하면 파생 테이블 서브 쿼리 내에서 메인 쿼리와의 조인 조건을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전과 동일한 쿼리입니다. 다만 이전 쿼리에서는 조인을, 서브 쿼리와의 조인을 프롬절에 기술하고 처리했던 반면에 이번에는 이너 조인, 안시 조인 구문을 사용해서 이너 조인 문법 써서 마찬가지로 lateral 키워드를 넣고 서브 쿼리 내에서 조인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실행해 보면 자, 이전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